자, 247쪽이요. 자, 같이 볼 거고요. 자, 문학을 보실 때는 여러분이 항상 뭐냐면, 보기에 있는, 자, 정보를 캐치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 21번 같은 경우에, 지금 정보가 나와 있으니까 얘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지문을 보면 좋겠죠. 자, 지금 요거 틀렸던 사람들. 자, 지금 여기서는 재생 모티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재생은 사후 영혼의 재생과 이승으로 복귀라는 두 가지가 있더라. 자, 그럼 전자는 바로 뭐냐? 보편적인 영혼 재생의 관념이더라. 자, 그 다음 이승으로의 복귀. 자, 요거는 특수한 재생의 면모이더라. 그럼 어떻게 다르냐? 전자는 산자가 일단 죽어요, 죽어. 죽은 다음에 영혼을 통해 저승에서 부활하는 거구나. 자, 이렇게 부활하는 거구나. 자, 근데 얘는 특수한 재생은, 자, 망자가 이미 죽은 애가 이승으로 돌아가는 거구나.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얘가 살아있는 애가 죽은 후에 저승에서 부활. 포인트는 얘는 저승에서 부활하는 거구나. 자, 그 다음에 이 이승으로 복귀는 말 그대로 이승으로 돌아가는 복귀하는 이야기구나. 근데 춘매전에서는 두 가지가 같이 나온대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승으로 복귀하는 요 얘기는 자, 인물의 의지와 도덕성에 의한 보답이더라. 자, 그래서 여기 부인 유 씨를 남편과 결합하여 이승으로 보내주는 것을 통해서 이들이 현실 세계로 돌아가 선행을 이어가게 한다는 거는 뭐야? 원래도 착했다는 얘기잖아요. 착했던 사람이 말하자면 복 받는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가 이어지는구나. 아, 그럼 얘가 일단은 누군가가 죽었다가 지금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이야기겠네? 정도 봐주시고 누가 죽는지를 봅시다. 자, 한림학사였던, 여러분 한림은 그냥 지금 어떤 지위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 남편 춘매가, 여러분 제목이 춘매전이죠. 자, 그럼 이 주인공이 지금 춘매야. 근데 막상 읽어보시면 주인공보다는 그의 부인 유씨의 중심인 거죠. 유씨 부인의 활약상으로 이야기가 여러분 전개되고 있더라. 자, 그럼 일단 한림학사였던 이 남편이 유배지에서, 얘가 이제 모함받아서 유배를 가거든요. 근데 유배지에서 죽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 부인 유씨가 이 춘매의 남편의 시신을 수습하러 가요. 근데 도중에 이 회평 이 원님이, 이 사또가 이제 얘가 이제 부인이 너무 예쁜 거지? 그래서 피곤할 텐데 저희 이 고을에서 하룻밤 묵어 가시지요 하고 흑심을 품고 하룻밤 쉬어라고 하는데 얘는 하루라도 빨리 남편의 시신을 수습하고 싶었지만 이 하인들도 너무 피곤해하는 거지. 그래서 조금 약간 찜찜하긴 하지만 하룻밤을 이제 자려고 하는데 밤에 자기 방에 어떤 남자가 이렇게 습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몰래 숨어 있다가 어떤 놈이 이런 괘씸한, 그래서 이제 칼로 그 사람의 목을 치려고 했는데 아까 안타깝게 빗 맞아서 목을 안 맞고 팔을 이렇게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회평원이 이제 팔을 맞은 거죠. 그래서 빡친 거야. 전현이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얘가 감사한테 이제 모함을 하게 됩니다. 이건 진짜가 아니야. 모함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부인이 유씨겠죠? 자, 어떤 부인이 이곳에 와서 계시면서 머물렀는데 간밤에 아무런 죄 없는 사또의 목을 여러분 실제 목을 벤 게 아니에요. 얘가 자기 방에 침입한 애의 목을 베려고 했다가 못 뺐잖아요. 근데 나의 목을 베려고 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아니 한갓 보잘것 없는 게 원님의 목을 베려고 해? 그래서 이제 그 여자를 붙잡아라 한 거죠. 자, 그래서 유씨 부인을 잡아오라고 할 때 저놈들의 거동보소. 여러분 이런 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한소리계 소설에서 많이 본 거잖아요. 이런 거 다 지금 서술자 개입이죠. 근데 저놈들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좀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있네요. 자, 구름 같은 머리카락을 왼손으로 이렇게 막 움켜쥐고 가늘고 연약한 몸이 큰 칼을 견디지 못해서 막 휘어지는 듯 하고 하면서 굉장히 연약한 유씨 부인을 함부로 막 이렇게 잡아내는
관리, 뭐라고 하죠? 이 사또 밑에 있는 그 관리들, 하인들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고귀한 광채와 정결한 태도는 비할 데가 없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 유씨 부인의 굉장히 우아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과 그거와 반대로 굉장히 함부로 지금 이 유씨 부인을 다루고 있는 그 모습이 같이 나와 있더라. 자, 이제 이렇게 이제 형틀에 이제 묶인 채로 이 여자가 말하는 거예요. 소녀는 원래 육판관의 여식이고, 한림학사 이춘매의 아내였다. 근데 애매한, 고전에서 애매하다라는 건 여러분 그 애매가 아니에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귀양 가서 죽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시체를 이제 거두러 가는 중에 여기서 하룻밤을 묵고, 가려고 하는데 회평원이 머물다 가라고 해서 내가 못 간 거다. 종들도 힘들어서 머물자고 해서 잘 모르지만 일단 머물렀다. 근데 그날 밤 그 새끼가 원님이 내가 자는 방에 들어와서 내가 도적인 줄 알고 목을 쳤는데 목은 맞지 않고 팔이 떨어졌더라. 지금 이 얘기잖아요. 이게 사건의 진상인 거죠. 자, 여러분 생각해봐요. 원래대로 하자면 이 여자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서 원님이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줄까? 원래대로 이 감사가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줄까요? 원래대로는 아니었겠죠. 그런데 감사가 깜짝 놀라서 얘를 풀어주면서 자, 어떻게 했냐면 즉시 절도사와 원주 목사한테 보고했고 원주 목사가 깜짝 놀라서 자, 유부인을 지금 모시고는 보기 위해서 바닥에 내려앉아서 자, 한림학사의 어떤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할 말이 없다. 아이고, 되게 마음의 상처가 깊으셨겠어요. 자, 그리고 중간에 이러한 치욕을 당하시니 어찌 참혹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면서 지금 한림학사의 죽음에 대해서 좀 안타까워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야기가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그냥 한낱 아녀자가 이렇게 내가 억울해요. 사건의 진상이 이래요. 라고 해서 감사가 이 말을 원래 들어주진 않았을 거야. 근데 이야기를 보니까 얘가 유판관의 딸이고 내가 한림학사 이춘매의 아내였기 때문에 지금 이러는 거죠. 감사가 듣고 나서 얘네한테 알려주니까 이 원주 목사가 와서 직접 이야기를 듣고 막 괜찮으세요? 이런 걸 보니까 뭔가 이 남편과 가까운 사이였던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지금 다행히 풀려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유 씨가 원통한 심정으로 인사를 하면서 저의 원통함은 이를 속히 결정짓고 급히 이 올바른 이 지금 사건을 해결해 주십시오. 빨리 난군에 원통하신 우리 군자님의 신체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좀 빨리 해결해 주세요. 저 빨리 가서 이 남편의 시신을 수습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급히 회평원의 제목을 나라에 보고하니 임금께서 따로 이 명령문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엄중하게 이제 다스리게 된 거죠. 보니까 회평원의 제목을 엄중히 다스려 죽이고 얘 죽여라 이거고 얘를 붙잡아간 하인들도 모두 죽이고 자손도 죽이고 지금 보시면 어때요? 굉장히 지금 엄격하게 처리하고 있죠. 그럼 이런 걸 봤었을 때 원래 이 유씨 부인이라든가 아니면 그의 남편이 좀 나라에서 신임을 받던 원래 신하였나 보구나라고 이러면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원주 목사가 이렇게 말하죠. 한림 박사가 귀양 갔을 때 내 집에 머물렀다 가셨고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리고 내 자식과 나이가 같은데 같이 벼슬을 하다가 귀양을 갔고 유판관께서 여러분 유판관이 누구였죠? 유 씨의 아버지예요. 당신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랑 친하셨고 자, 보니까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네요. 그러니까 얘의 억울함이 이렇게 빨리 풀릴 수 있었구나라고 여러분이 짐작할 수 있더라. 자, 어쨌든 이 유씨 부인이 남편의 시신을 수습하러 가는 과정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은 그것이 잘 해결되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내용은 크게 여러분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까지 멈추시고 내용 일지를 푸셔도 되고 이게 내용이 크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쭉 읽어였는데 쭉 읽으셔도 됩니다. 자, 중요한 건 아직 누가 살아난 이야기가 없죠.
지금 죽은 건 누가 죽었어요? 춘매, 남편이. 그럼 여러분이 짐작하실 때, 지금 죽었다가 다시 저승으로 돌아오는 건 춘매인가 보네? 그럼 밑에가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네? 라고 짐작할 수 있죠. 자, 마저 읽어볼게요. 자, 유씨 부인이 밤낮으로 울어 그치지 않으니 염라대왕이 그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춘매를 불러서 너의 아내가 저기 와 있으니 너 잠깐 나가서 잠깐만 만나고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춘매가 즉시 깨어나 보니, 여기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유씨가 혼미한 가운데 잠깐 잠이와 졸고 있거늘 춘매가 깨운 거예요. 부인이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슬퍼합니까? 자, 어찌 이 땅에 오게 하여 늙으신 어머니는 문에 기대어 비스듬히 이렇게 기다리게 만들고 이렇게 속이는가? 자, 신참은 수말리 험한 길에 힘든 줄을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속이는가? 자, 하면서 마음의 품은 생각과 정을 다 풀지 못한 채 날이 새었다. 춘매가 말하기를 내 몸을 가져다가 고향에 묻고 어머님을 잘 섬기고 내가 죽었다라고 말씀드려. 그럼 뭐예요? 지금 죽은 춘매가 잠깐 영혼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유씨 부인하고 대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미처 남기지 못한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는 아까 뭐라고 했어? 잠깐만 만나고 오라고 했으니까 다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이 부인이 아니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춘매가 나는 얼른 가야 된다 하고 자는 듯이 다시 사라졌어요. 자, 그래서 이제 부인이 어떻게 하느냐? 같이 죽어 들어간 거예요. 따라 죽은 거죠. 따라 죽은 거. 남편을. 자, 그래서 이제 염라대왕한테 간 거예요. 염라대왕은 어이가 없죠. 아니, 잠깐 인사만 하고 오라고 했더니 부인을 데리고 와서 얘가 부인을 데리고 왔네? 자, 그래서 유씨가 이제 자기소개를 하죠. 자기소개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애원합니다. 우리 낭군을 좀 살려주세요 하고 애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왕이 아니 뭐 살려달라고 다 살려주니? 아이 안 된다. 그러니까 유씨가 굉장히 애걸합니다. 밤낮으로 일주일 동안 애걸하니까 대왕이 너의 마음이 간절하니 너희 둘이 나갔다가 80살이 되어든 다시 돌아오너라.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살려보내주는 거예요. 둘 다. 이승으로 복귀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춘매가 유씨를 데리고 나와서 금강을 지나는데 밧줄을 놓아서 건너가라고 합니다. 자, 이 밧줄을 타고 너네 건너가라 하고 건너가는데 그 다음 디딜 곳을 몰라서 밧줄에 올라섰다가 발이 꺾여서 자빠지니 깨어나서 생시가 되었다. 즉 바로 뭐예요? 이게 저승에서 지금 이승으로 돌아온 상황이 되겠죠. 괜찮아요? 자, 이게 내용은 끝이에요. 내용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이게 처음 보는 애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사실은 내용은 별 얘기가 아닙니다. 자, 내려가 보시면 지금 내용일치에서도 지금 틀린 친구가 있는데 지금 이게 아내를 위하는 춘매의 마음에 감동해서 아내를 만나게 해준 거예요? 아니죠. 그럼 왜 만나게 해준 거죠? 그래, 울고 있는 소리를 지금 들은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 잠깐 만나러 와라. 만나고 와라. 이게 18번은 5번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맞추셔야 된다. 라는 거고 지금 20번 틀린 사람들 그러니까 20번 틀린 사람들도 대충 읽고 지금 내용이 틀린 게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마지막 부분이 결국은 자 죽었던 얘네들을 보내주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저승에서 이승으로 오는 과정이다 라는 거를 생각해 주셔야 되죠. 자 그럼 여기에서 춘매와 유씨가 염라대왕이 주의사항을 얘기해 줬어요? 아니죠. 그냥 건너가라고 했잖아요. 근데 건너가다가 더 이상 발을 디딜 곳이 없어서 하다가 지금 얘가 자빠져서 깨어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주의사항을 실천하면서 도달했다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냥 염라대왕이 가라고 한 대로 간 거지 어떤 주의사항을 실천한 거는 아닙니다. 괜찮아요? 네, 답은 5번이 되겠죠. 의외로 여기서 지금 틀린 사람들. 자, 뒤로 넘어가시면 21번 틀린 사람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너의 아내가 저기 왔으니 너가 잠깐만 만나서 돌아오라.
라고 한 데는 유씨는 아직 안 죽었을 때예요. 춘매만 잠깐 보낸 거잖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틀린 거고, 아니면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유씨와 춘매가 현실 세계로 보내서 유교적 덕목을 고취시키는 건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1차로 이렇게 고치거나 1차에서는 얘를 잠깐 살려 보내준 거는 아내를 만나고 오라고 한 거니까 유교적 덕목을 고취시키려는 것도 아니었죠. 그럼 여러분 얘가 아예 이게 다 틀렸어. 그냥 춘매를 현실 세계에 잠깐 보내는 정도까지만 해결이 되고, 자, 얘를 이렇게 고치셔도 됩니다. 자, 지금 이 이야기는 맞아요. 결국 춘매랑 유씨가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의 어떤 선행을 이어가게 했잖아요. 그쵸? 근데 이 이야기랑은 연결이 안 되죠? 앞에 걸 지우셔도 돼요. 앞에 걸 지우셔도 되고, 앞에 걸 살리고 그냥 춘매를 현실 세계에 잠깐 보냈다. 이렇게 연결을 해도 됩니다. 근데 이걸 틀린 사람들은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요거 틀린 사람들은. 자, 혹시 21번에 오답한 사람 몇 번 하셨나요? 네네. 자, 그럼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 시에서는 배를 밀며가 조금 요게 어렵지 않았을까? 네. 싶은데, 24번 한번 보세요. 자, 제가 넘어가는 문제에서 혹시 질문 있으면 하세요. 제가 봤을 때 소설은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틀린 게 크지 않을까 싶어요. 솔직히. 자, 여러분, 배를 밀며 24, 25를 볼 텐데, 자, 뭐 서경결국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것 같아서 넘어갈 거고요. 배를 밀며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지금 가와 나에서는 물과 배를 이용해서 이별의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 일단 이별에 대한 얘기구나. 자, 가에서의 물, 서경결국의 물. 자, 우리 님이 배 타고 이 대동강을 건너가면 딴 여자를 만난다는 얘기였잖아요. 자, 그럼 물은 둘의 애정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이별의 상황을 암시하더라. 그쵸? 대동강으로 건너가는 게 이별이니까. 그럼 배 타고 가면 이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 역시 이별의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 구체적인 사건이죠. 왜냐면 배 타고 건너가면 이별인 거잖아요. 요거. 자, 더불어 그 보조적인 인물, 그게 누구였죠? 사공이죠. 사공을 등장시켜서 그에게 이별의 원인을 전가시키는 것들. 여러분 내신할 때도 많이 봤습니다. 가는 요 정도만 설명할게요. 우리 이건 많이 했었던 거니까. 반면에 나의 배는 화자와 애정관계에 있는 대상을 의미하더라. 자, 그러니까 얘랑은 좀 다르죠? 얘는 이별하게 만든 어떤 사건이야. 님이 배 타고 건너갔기 때문에 이별한 거라면 이 배는 뭔가 애정관계에 있는 사랑하는 그런 관계의 대상이고, 자, 물은 배가 이동하는, 그럼 이 물을 통해서 배가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물은 배가 이동하게 되는 그러한 공간이더라. 자, 근데 이 시에서 화자가 물 위에 배를 밀어내는 거잖아요. 밀어내는 행위를 통해서 애정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또한 물을 통해서 애정관계의 변화에 대한 화자의 심정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였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정보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여러분이 이걸 보셨을 때, 자, 이 물 위의 배를 밀어낸다. 이게 뭐냐? 애정관계가 끊어진다. 자, 그 다음에 물을 통해서 애정관계의 변화에 따른 화자의 심정을 비유했다. 굉장히 많은 정보가 나오지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이게 뭔가 이별에 대한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이야기구나. 이것만 보고 가셔도 됩니다. 괜찮아요? 자, 그리고 나시를 보세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자, 나에서는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내고 이를 잊어야 하는 상황이 힘들지만 결국은 이별을 수용해서 극복하려고 하더라. 여러분 이게 이 내용에 다예요. 근데 A에서는 그 노력이 무석하게 보낸 사람에 대한 그름의 감정이 다시 피어오르는 거더라.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내고 힘들지만 잊고 그 이별을 극복하려고 하는데 결국 그 사람에 대한 그림의 감정이 다시 일어났다. 이게 이 시의 내용 끝이에요.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시를 읽어보죠.
자, 배를 민대요. 자, 배를 밀어내는 그런 것은 아주 드문 경험이고, 희번덕거리는 잔잔한 가을 바닷물 위에 배를 밀어 넣고는, 그럼 여러분 이 배라는 게 결국은 자기와 어떤 애정 관계에 있는 어떤 그런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럼 밀어 보낸다라는 게 뭐가 되는 거죠? 이별한다라는 내용이 되는 거잖아요. 괜찮아요? 자, 거기까지 보고. 자, 그러면 그 바닷물 위에 배를 밀어 넣고는 온몸이 아주 추락하지 않을 순간의 한 허공에서 있는 힘을 다해서 밀어내고 아주 아슬아슬 배에서 떨어진 손. 순간 환해진. 여러분 순간 환해진 건 뭐 이미 배가 떠나갔잖아요. 그럼 이제 더 이상 배가 없어요. 그 밀어내고 나서 그 손을 이렇게 걷어 들이는 거예요. 이 상황을 조금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야? 사랑은 참 부드럽게도 떠나지. 되지도 않는 길을 부드럽게도. 자, 그럼 이게 단순히 배를 밀어내는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 배 이야기가 결국 뭐랑 연결되는 거예요? 사랑의 이야기랑 여러분 연결된다라고 볼 수가 있더라. 그래서 이 배의 이야기가 결국 사랑의 이야기로 적용이 되더라. 이건 이따가 다 읽고 나서 한번 정리는 해드릴게요. 자, 그럼 배를 밀어내는 게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거죠. 자, 그럼 계속 가볼까요? 자, 배를 한껏 세게 밀어내듯이 자, 슬픔도 그렇게 밀어내는 것이지. 자, 우리 아까 중간에 뭐가 있었죠? 그 슬픔을 그 배를 밀어내는 게 결국은 이별을 수용하고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겠죠. 그쵸? 자, 그래서 얘는 뭐냐? 자, 배를 세게 밀어내듯이 슬픔도 그렇게 밀어낸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이별의 슬픔을 이겨내고자 하는 의지가 되더라. 자, 그럼 배를 민다라는 거는 뭐냐? 이별의 상황이겠죠. 배를 미는 거는 지금 이별의 상황이 되겠고. 자, 배가 나가고 남은 빈 물 위에 어떤 흉터. 그러면 배가 나갔다는 건 이별을 한 거잖아요? 그럼 남아있는 빈 물의 흉터는 결국 내 마음에 그 이별로 인한 뭐가 되는 거예요? 상처가 되겠죠. 자, 이별로 인한 상처가 될 거예요. 근데 그 상처가 잠시 머물렀다가 가라앉았다라는 건 뭘까요? 이별하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괜찮아지겠죠? 그러니까 잠시 머물렀다가 그 상처가 가라앉고 있는 그대로 여러분 해석이 되겠죠? 자, 그런데 라고 해서 여러분 뭐가 되는 거예요? 시상이 네, 전환되는 거야. 내가 이별했고 그 슬픔을 이겨내고자 했고 그 상처를 이겨내고자 했고 이겨낸 것 같았어. 근데 다시 내 안으로 들어오고 내 안으로 밀려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이 배가 밀려 들어오는 걸 뭐라고 해석한다고요? 사랑하는 그 떠나보낸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피어오른다는 거죠. 까지 괜찮아요? 그럼 여기서 이게 뭐예요?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 그리움이 다시 지금 솟아오르는 것을 표현을 해줬더라. 내용은 이게 끝이에요. 괜찮아요? 자, 요 정도 한번 봐주시고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자, 괜찮으시면 자, 얘는 일단 첫 번째 배를 어떻게 했죠? 밀었어요. 이 배를 미는 행위가 사랑으로 따지면 뭐라고 했죠? 사랑을 떠나보내는 이별인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두 번째 보시면 자, 얘가 그 빗물 위에 흉터가 있었죠. 자, 그게 결국은 뭐예요? 이별로 인한 상처였더라. 지금 이야기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밀려 들어오는 배가 있었죠. 자, 이 배는 여러분 뭐가 되는 거죠? 이별 후에 세 번째.
그리움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 배를 밀었다가 배가 다시 들어오는 그것을 내가 사랑을 떠나보내고 그리움이 다시 밀려 들어오는 것으로 표현했네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배를 밀었다 배가 들어오는 행위가 사랑을 떠나보냈다가 그리고 그리움이 다시 피어오르는 걸로 지금 빗대서 얘기해줬어요. 유사한 상황에 적용한 거죠. 이걸 뭐라고 하죠? 지금 이 사랑이 떠나갔고 그 뒤에 그리움이 피어오르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고 잘 아는 배가 밀려났다가 배가 들어오는 것으로 얘기했어요. 바로 뭐죠? 지금 유추가 쓴 거죠. 유비추리가. 유사한 상황에 적용을 해서 여러분 표현을 해주고 있더라. 자, 뭐 22번은 둘 다 이별에 대한 얘기니까요. 여러분 요거는 뭐 가볍게 아주 빠르게 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23번 틀린 사람들이 있었는데 자, 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가로 보든 나를 보든 상관은 없습니다. 자, 먼저 보세요. 자, 여기 나를 먼저 볼까요? 자, 나는 특정한 형태의 종결 어미를 반복적으로 사용했다. 그게 뭐죠? 나는 특정한 종결 어미를 반복적으로 사용했다. 뭐뭐요? 그건 종결 어미가 아니죠. 띠로리 종결 어미예요. 종결 어미. 그쵸? 다, 민다, 거둔다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두 번이면 반복이에요. 근데 가는요? 가를 한번 보세요. 종결 어미니까. 자, 그리고 화자의 정서를 담담하게 표현하고 있더라. 까지 가야 되잖아요. 자, 일단은 나는 다가 반복되고 있고 그 다음에 화자의 정서를 담담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지금 서경별곡 한번 봐보세요. 서경별곡에서 종결어미 어떻게 돼요? 그럼 서경별곡은 동일한 종결어미가 없나요? 자, 동일한 종결어미가 없나요? 3번. 자, 제가 볼게요. 자, 예를 들어 얘는 배를 민다, 거둔다도 있고 떠나지, 거시지 도 있잖아요. 어쨌든 두 번 이상 있으면은 여러분 반복이에요. 자, 그러니까 얘는 특정한 종결어미가 있고 그 다음에 담담한 어조가 해당이 됩니다. 23번에 3번이 돼요. 자, 그런데 서경별곡을 보세요. 자, 존니나이다 있잖아요. 쫓겠습니다. 여기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끊어지겠습니까? 끊어지겠습니까?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쭉 내려가시면 네, 꺾으리다 요거 있잖아요. 그럼 얘도 특정 종결어미가 반복되는 건 맞는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근데 얘는 지금 이별 후에 그리움의 감정이 지금 피어오르는 걸 담담하게 드러냈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가는 지금 님이 이별을 얘기했을 때 내가 다 버리고 나는 울며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라는 어떤 적극적인 의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믿음은 끊어지지 않을 거다. 라는 변함없는 사랑에 대한 어떤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여러분 담담하게 드러낸다라고 보기가 어렵죠. 제가 봤을 때 여러분이 가장 매력적으로 헷갈릴 수 있는 선택지를 지금 먼저 봐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종결어미는 있지만 담담하게 전달한 건 아니기 때문에 23번에 달리라는 말이 맞는 거예요. 까지 괜찮아요? 자, 그 다음 4번 한번 보세요. 나는 가와 달리 말을 건네는 형식을 통해서 자, 지금 나는 말을 건네는 방식이 되려면 어떻게 되죠? 구체적인
청자에게 말을 걸어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나는 자, 배를 내어놓느냐 사공아 라고 해서 23번에 4번 조건을 충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 달리라는 말이 여러분 틀렸어요. 괜찮아요? 자, 근데 여기서는 지금 독백이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는 가와 달리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했다라고 여러분 말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가나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조금 더 낫겠네요. 이렇게 하는 게. 가나가 바뀐 거죠. 이렇게. 자, 말을 건네는 형식을 지금 드러내고 있더라. 그러면서 뭐야? 야, 네 부인 지금 바람났어. 너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이렇게. 따라서 요게 맞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이 뒤까지 모른다고 해도 일단 가가 말을 건네는 방식이 있고 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뒤를 이해하지 못하셔도 답은 얘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자, 혹시 23번에서 다른 혹시 헷갈리는 선택지? 2번은 괜찮지 않을까요? 서리적 표현? 그렇죠? 1번도 예상되는 상황을 가정했다. 우리 님이 배 타들면 꽃을 꺾을 것이다. 라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거랑 연결되는 부분이죠. 일단 얘는 요 정도 했고 24번 잠깐만 볼게요. 답만 볼게요. 24번에. 자, 요것도 애들이 이제 답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자, 배가 없었다면 님이 건너가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사공이 부추겼다고 원망하는 화자의 인식. 자, 배가 나가고 아까 배 위의 흉터, 이별의 어떤 상처, 가라앉았다는 것은 그 이별을 수용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얘도 맞네요. 자, 가의 넓은 대동강과 나의 희번덕거리는 가을 바닷물은 자, 보세요. 넓은 대동강은 거리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쵸? 근데 나의 희번덕거리는 잔잔한 가을 바닷물은 요건 그냥 화자의 내면인 거예요. 배가 나갔다가 드러냈다라는 건 사랑하는 사람을 보냈고, 그리고 그 배가 다시 물에 지금 밀려 들어온다라든가, 자, 무리의 흉터가 이별 후에 내 마음의 상처라는 걸 봤었을 때, 결국은 여러분 이 물이라는 게 이 화자의 어떤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 마음에서 배를 밀어낼 때, 다른 사람을 밀어낼 때, 그때 화자의 정서를 뜻하는 거죠. 마음을 뜻한다고요. 이것만 가지고는 단순히 거리감을 말하기가 어렵죠. 그냥 화자의 내면을 시각적으로 표현해 준 거예요. 저 물이라는 거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이 보면요. 상대방의 거리감을 드러내는 거는 나는 해당되지 않더라. 얘는 그냥 어떤 화자의 어떤 내면을 드러내더라. 이별 후에 어떤 내면을 시각적으로 드러냈더라. 그 정도 여러분이 볼 수가 있더라. 까지 괜찮나요? 자, 요 정도 봐주시고, 이게 지금 앞에 문법을 해서 조금 길어졌는데, 그 뒤에 지금 252랑 203은 지금 내용을 잘 몰라서 틀린 친구들 있어서 내용만 제가 짧게 정리해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잠깐 보세요. 자, 지금 요 이야기를 보시면, 자, 지금 여기에서 정보를 줄 수 있는 내용은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요 작품을 보고 내용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 보기가 없는 대신에 가의 정보가 나와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 보통은 이제 그런 군중 심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수가 지지하는 그런 군중 심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 라는 내용들을 여러분이 중심으로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 빙천과 시몽은 군대라는 특수한 집단을 배경으로 개인과 집단 사이에서 일어나는 허위와 어떤 진실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더라. 자, 요 정도 여러분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 제목의 의미에 대한 얘기를 조금 먼저 하고, 자, 그리고 나서 마저 읽어 드릴게요. 요거. 자, 빙청 밑에다 써드릴게요. 요거. 다음 장 밑에다 써드릴게요. 자, 이 빙청이라는 게 뭐냐면,
얼음같이 차가운 파랑 이런 거거든요. 자, 얼음같이 차가운 파랑 이런 의미고 심홍은 맑은 말 그대로 뭐냐면 짙은 빨강이에요. 자, 그럼 얼음같이 차가운 그 파랑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자면 차가운 진실을 말합니다. 자, 짙은 빨강이라는 거는 광기 어린 자, 어떤 열기, 어떤 광기를 나타낸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 두 가지를 모두 합쳐서 이렇게 보기도 해요. 겉과 속이 다른 자, 인간 사회를 상징한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이 군대라는 아주 특수한 곳에서 벌어진 이런 어떤 허위적인 현실이 왜곡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일단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 괜찮으시면 앞에를 잠깐 볼게요. 자, 소설에서 항상 여러분이 인물을 잘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소설에선 인물을 잘 파악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는 여러분이 앞에 그 앞쪽에 가를 가지고 얘를 보기 역할을 하셔서 자, 여기에서 이게 뭘 말하고 싶은가 어떤 다수의 그런 어떤 심리 그리고 그 다수가 때로는 합리적이지 못한 그런 선택을 하도록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한번 봐주시고요. 여기 밑에 보세요. 앞부분만 읽었을 때는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자, 건의서의 내용을 소상히 밝힐 만큼 우화사의 동기생들은 친절하지 않았다. 다만 도장을 지참하고 일렬을 쭉 늘어서게 한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거다. 되지기 전에 불쌍한 놈 호강이나 시키자. 자, 이걸 우화사의 동기들이 얘기했어요. 그러면 되지기 전에 불쌍한 놈이 누굴까? 자,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찍는 도장이 장차 무엇에 소용될 것인지 알았고 각자 도장으로 확인해준 내용의 엄청남에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 뭔진 모르겠지만 뭔가 엄청난 사건이야. 자, 그리고 우화사의 동기들은 술은 진탕 마시고는 강 내부반을 돌면서 엉엉 소리를 내면서 울다가 우화사의 이름을 부르다가 했다. 그럼 되지기 전에 불쌍한 놈은 우화사겠네요. 하사는 지위겠고. 자, 누구도 그들의 서술을 꺾을 수는 없었다. 이게 여러분 그들의 어떤 광기죠. 그쵸? 그들이 보이는 광란에 가까운 전후에는 누가 만약 입 바른 소리라도 하려고 치면 때려 죽일 것 같았더라. 자, 그래서 그들의 그런 눈물겨운 노력이 이 대대의 분위기를 점점 체면시켜서 진실과 허위의 구분을 애매하게 만들어 놓았다. 자, 그러니까 뭔가 이들의 광란에 가까운 이런 행동들이 전체의 분위기를 지금 진실과 허위를 구분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주변에 그런 인물이 진짜 있었나? 그 우화사 같은 인물이 있었나? 새삼스럽게 돌아봐줄 정도였다. 심지어는 건의서 상으로는 우화사에 의해서 구출된 것으로 지목된 3명의 사병마저도 정말 자기를 구한 것이 우화사인 걸로 믿어버릴 정도였다. 그럼 스톱. 자, 우화사가 누군가를 구한 것처럼 지금 허위가 된 거고 근데 그들마저 그렇게 믿어버릴 정도라는 거는 실제로 구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자, 우리는 모두 합심해서 하나의 미담을 이 하나의 미담이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 우화사가 3명의 사병을 구한 것처럼 지금 꾸민 거죠. 근데 이게 진실이야, 거짓이야? 거짓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화사는 영웅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근데 그 다음 보세요. 자, 대대장 주장 마찬가지였다. 전체 사병이 규감이 될 영웅적인 하사관 한 명쯤 자기 밑에 두었다 해도 손해낼 일은 아니었다. 자, 진실을 캐면 사실 진실이 나왔을 거야. 근데 이 대대장 입장에서는 내 밑에 그런 훌륭한 영웅적인 인물이 있어? 자기를 희생하면서 구한 사람, 자신을 희생하면서 누군가를 구한 그런 훌륭한 군인이 있어? 좋잖아. 얘가 상 받으면 그런 사람을 지도한 대장인 나도 승진할 때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나쁠 게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
그래서 자기 권한을 할 수 있는 걸 다 했습니다. 여러 가지 혜택을 줬고, 그리고 훈장은 시간이 걸리니까 뭐를 수여했어요? 표창장까지 수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자들을 초청해서 아주 대대적으로 지금 취재까지 이렇게 만들인 거예요. 그럼 그냥 이렇게 끝나면 그냥 0으로 끝나는 거야. 자, 그런데 자,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지금 밑에 자, 구석에 한 구두컨이 앉아있던 이 신하사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새로운 인물. 자, 그래서 신하사한테 물어보죠. 아, 그렇게 훌륭한 사람한테 어떤 일화는 없나요? 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계속해서 이제 신하사한테 물어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신하사가 입을 열었죠. 그날 어떤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그때 불이 났을 때 우화사는 뭐라고 있었던가요? 불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지? 우린 다 알고 있는데 그거 말고 아 불에 탔다고 우리도 알아요. 그냥 불에 타기만 했어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 구했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얘는 네 그냥 불에 타기만 진짜 불에 타기만 했어요. 아 이렇게 자 그래서 사람들이 갑자기 웅성웅성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뭐지 싶으니까 이제 더 물어봤겠죠. 아 가엾은 신하사. 여러분 누구 생각일까요? 서술자가 개입한 거죠. 자, 지금 신하사한테 얘기를 더 시켰으면 진실이 밝혀졌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모든 게 엉망진창이 되죠. 왜냐면 이 사건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혜택을 볼 텐데, 지금 이 앞으로 다시 가시면, 안 가고 싶겠지만, 잠깐 다시 오시면, 결국 우화사 동기들은 어차피 제가 지금 불에 너무 타서 화상을 입어서 어차피 죽으랜데, 제가 후광 좀 켜줄까? 훈장 좀 타게 해줄까? 이렇게 해서 왜곡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화사가 바랬던 걸까요? 우화사는 의식이 없어요 지금. 그냥 자기네들이 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이렇게 거짓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대대장도 자기한테 나쁠 게 없으니까 지금 이를 이렇게 키운 거예요. 근데 어디서 바보 같은 이 신하사가 지금 이 모든 산통을 깨려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얼른 수습을 합니다. 얼른 수습을 해요. 자,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자, 사회를 보던 다른 장교가 서둘러 질문을 마감해버렸어요. 왜? 신하사가 엉뚱한 소리를 하면 큰일 날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모처럼 말하면 기자회견은 더 이상의 불상사가 없었다. 더 이상의 불상사는 뭘까요? 신하사에 의해서, 그렇지. 진실이 밝혀지는 사건이요. 근데 다행히 막아버린 거죠. 그래서 회견이 끝난 다음에 신하사는 몹시 바빴어요. 왜 바빴을까요? 엄청 혼났어요. 혼나느라. 자, 그런 언급이 단장과 대대장의 비위를 상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저기 불려가서 혼났겠죠. 자, 그럼 이제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나오지 않은. 엄청 혼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전히 진실은 밝혀지지 않은 채, 그리고 신하사는, 이제, 우화사는 죽게 되거든요. 근데 우화사가 죽기 전에 신하사는, 아니, 이건 진실과 너무 달라. 내가 이 진실을 바로잡겠어라고 해서 우화사를 죽이러 갑니다. 이렇게 영웅이 된 채, 그러니까, 왜? 굳이? 자, 그래서 이 영웅이 된 채, 그러니까 우화사가 또 그렇게 괜찮은 인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얘가 얘를 죽이러 갔는데 이미 우화사는 죽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하사가 편지를 남겨놓고 떠나는데 그 편지에 이런 거짓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우화사가 원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자면 그들이 죽어가는 우화사를 갖고 논 거다. 지네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지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는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그렇게 거짓된 채로 우화사가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화사를 죽이려고 했는데 이미 너무 전신이 화상을 많이 입어서 우화사가 이미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이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라는 편지를 써놓고 이제 떠나는 걸로 이야기는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결국 진실은 밝혀지지 않은 거죠. 그렇죠? 자, 요게 이 전체 여러분 이야기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해를 하시면 나머지 여러분 뭐 30번 틀린 사람들 29번 틀린 사람들은 다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마무리할게요.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숙제는 아까 나눠드린 거 다 풀어오시면 되겠고요. 하작 틀린 사람들은
뒤에 화작 검사 맞고 갈게요. 아셨죠?